안녕하세요. 하루 봄봄입니다. 오늘은요, 요즘에 거래가 좀 증가하고 있다. 좀 많이 떨어진 곳에 매수 심리가 꿈틀거린다. 이런 희망적인 그런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기사들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고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이런 기사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생각을 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뉴스를 몇 가지 가져왔고요. 여기 보시면 주간 동아에서 오늘 날짜로 나온 김우정 기자님이 써주신 기사입니다. 노도강 급매물 소진, 문의 전화 증가, 낙폭 과대 지역 매수 심리 꿈틀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죠. 이거는 결국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서울 외곽이잖아요. 이런 데는 낙폭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막 한 채당 2억, 3억씩 이렇게 떨어진 것들이 급매물 위주로 지금 소화가 되고 지금 그런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보시면 소폭이나마 살아난 이런 징후는 노도강뿐만 아니라 인천 송도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동탄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언론에 나왔잖아요. 이런 특정된 좀 굉장히 낙폭이 심한 곳에서 이런 급매 거래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몫을 하는 게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렇게 봄 이사철을 앞둔 수요하고 많이 떨어진 일부 지역에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한 정부의 어떤 다급한 정책?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너무 많이 떨어지고 지금 DSR을 건드리지 않고 어떤 대출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특례라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대출 상품을 제공해줌으로써 1주택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DSR 기준을 적용이 되지 않고 소득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상한선도 없다고 하니까 1주택자분들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데를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해서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진 곳에 가서 그 조건을 만족해서 그 대출을 끌어들여서 사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대세 상승의 초입에 다 들어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금리도 아직 진정이 되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여기 아래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주간 데이터 기반한 부동산 시장 판단 주의해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는 몇 건을 가지고 이게 온기가 풀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금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난 그 FOMC 그 발표부터 해가지고 쭉 금리 변동을 보고 있는데 금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좀 내려와주고 사람들이 전세 이동이 좀 자유로워져야 그래야 전세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이제 매매값을 올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대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정말 그 타이밍을 잡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회사채 금리나 CD 금리 이런 단기 자금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1년치를 보면은 이렇게 많이 최고로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3개월치를 보면 3개월 전보다는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 속도로 떨어질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잡혀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회사채 금리도 한번 볼까요? 회사채 금리 같은 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년 단위를 보면 1년 최고점을 요때 10월 달 이후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요때 최고 금리를 찍었다가 지금은 이제 서서히 내려오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지금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다가 다시 조금 올라갔죠. 이 다시 조금 올라간 게 제 생각에는 그건 것 같아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올리는 속도를 최근에 많이 줄였죠. 줄였는데
지금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았다. 조금 더 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방향을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최고점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내려온 거는 사실이고, 현재의 시점을 봤을 때는 가장 높았던 작년 11월보다는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상단이 높아질 가능성은 뭐 한두 번 정도는 있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희박하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간에 어떤 지표들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뭐 멀리 놓고 보면 언젠가 이렇게 위에 있는 금리는 내려와서 이렇게 중간 금리를 2%대 선에서 유지할 거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지금은 이렇게 고점에서 내려왔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우상향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구간에 들어가서 어떤 구간에 팔아야 될지 이 단기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부도 하고, 그렇지만 좀 심플하게 시장을 보면 어차피 우상향이고 어차피 금리는 내려오게 되는 거고, 지금은 너무 비정상적인 금리이기 때문에 내려올 거라는 거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그거는 좀 예측하기가 힘들죠. 근데 지난 1년간 너무 초고속으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오르는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 CPI 지수도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지는 않잖아요. 오름폭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집값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면 지금 이렇게 노도강이 급매물이 소진되고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수익률과 이자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지금은 수익률보다 이자가 더 높은 상태입니다. 보통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을 임대 수익률과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값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이거를 더했을 때 각각 3%씩 생각을 해서 6%라고 보통 가정을 하면 이자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얼마 정도 하나요? 한 6에서 7% 하나요? 뭐 좀 우대금리 받고 그러면은 한 4% 전에서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이 이자가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 수익률보다 이자가 더 높은 상태입니다.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죠. 집을 사봤자 이자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자가 점점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오고 있어서 조금씩 사람들이 사는 기미가 보이죠. 그 사는 곳이 어디냐? 보통 많이 떨어진 곳, 아까 기사에서도 본 것처럼 동탄이나 뭐 서울에서 그 재개발 재건축 요런데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값이 큰 곳이 이런 데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 이만큼 떨어졌으면 정말 많이 떨어진 거야. 진짜 이 가격에 사도 나중에 제 가격만 찾아가도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매물들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그런 매물들은 이 임대 수익률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임대 수익률은 나오지 않지만 시세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먼저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대중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많은 곳도 아니잖아요. 일부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그런 곳, 입지가 좋은데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 그런 곳들이 이렇게 일부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세 상승을 이끌어 갈 수는 없어요. 아직 이자가 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자가 떨어지면 이게 화살표가 반대로 되겠죠? 수익이 이자보다 더 높아지면 이자를 내고도 수익이 남아야지 사람들이 집을 사겠죠. 그런 상태까지 지금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래량도 늘어나고 어느 정도 전셋값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대출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지금은 대출을 풀어줘도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DSR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풀어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직 그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상단이 보이고 있고 좀 올라갈 일보다 내려갈 확률이 더 높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힘든 시기는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상승이라고 볼 수 없는 게 거래량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실 사이트인데요. 기사에 나온 노도강 중에 노원구를 한번 볼까요? 전세를 빼면 거래량이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몇 건의 거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좀 더 객관적으로 그런 지표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평택을 한번 볼까요? 평택도 거래량이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도 4월달까지는 거래량이 좀 많았었는데 줄어들기 시작하고 1월달에 306건이 있었네요. 요거는 고덕신도시만의 그래프가 아니라 평택시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평택의 인구가 지금 거의 60만인데 300건밖에 없었다는 거는 이건 정말 얼마 없었다는 거죠. 2월달에는 74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표준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 매수세를 보면 여기도 매도가 살짝 꺾이고 매수는 거의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매도자들은 지금 금리도 조금씩 낮아지고 일단 뭐 양도세나 이런 규제들 풀어주니까 매물을 좀 걷어들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매도 심리가 꼭대기에 있다가 조금 꺾였는데 매수 심리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매수자들이 아직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더 싸게 사겠다. 그런 얘기죠. 지금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집을 사려고 하는 매수 수요는 굉장히 많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감정가 6억 원의 수원 아파트 가격이 97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게 감정가의 반값이 되자 폭풍 입찰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격이 저렴하면 많이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을 사지 않겠다. 집 사서 뭐해. 그거 재산세만 나가고 오르지도 않는 거 왜 하고 있어? 이런 심리가 아니라 가격이 맞으면 사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서울에 있는 미분양들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부 다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미분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 분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쌓이는 거는 너무 그렇게 걱정을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분양이 더 불투명해지고 있어요. 지금 미분양이 쌓이고 있으니까 건설사들이 앞으로의 분양 계획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 2, 3년 동안에는 특히 올해 강남에 물량이 많으니까 미분양이 쌓이고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이것도 2년, 3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입주가 다 마무리되고 그럼 그때 또 새로운 공급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공급 물량들은 지금 계획이 다 나오고 왜냐면 아파트는 정말 빵처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2년, 3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서 2년, 3년 후에 건설을 해야 하는데 지금 건설사들은 분양이 많기 때문에 계획들을 다 취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공급량이 부족하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건설사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으니까. 단적인 뉴스를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MBC 뉴스에서 고은상 기자님이 써주신 건데요. 440억을 물고 사업 포기합니다. 미분양 공포에 대형 건설사마저 시공을 할 계획이었는데 시공권을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냥 어차피 분양을 해도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잘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한 거죠.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는 다 공급 부족으로 나타날 겁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값도 오르고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점점 분양가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공급마저도 부족을 하면 지금 기존의 집을 사두는 게 나중에 가서는 안정적인 거죠. 지금 사는 가격이 어차피 이제는 상승을 할 것이고 그때 가면은 공급이 부족하면 기존에 있는 기축 주택들이 더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미분양이 쌓이고 힘들지만 앞으로 한 3, 4년 후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거래량도 없고 심리도 얼어붙어 있고 당장 집을 사는 거는 조금 권하지 않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앞으로 금리가
상방 하방이 전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릴 겁니다. 반드시 오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내립니다. 2% 안팎으로 잡힐 건데 그게 언제 잡히느냐. 그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섣불리 갈아타기를 시도하시는 것도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인데, 그러니까 몇몇 곳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아직 심리가 죽어있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덜컥 갈아타고 싶은 상급지에 아파트를 계약을 하면 내가 내놓은 매물이 팔리지 않고 있으면은 굉장히 시간이 가는 게 촉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하시려면 내 집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구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갈아타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심리는 다 그렇잖아요. 내 집은 비싸게 팔고 싶고 매수할 집은 좀 싼 가격에 사고 싶은데 그거를 맞추려면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아타기도 좀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심리가 이렇게 좀 아직은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리고 DSR도 풀리지 않았고 금리도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고 그렇지만 지금이 바닥을 다지는 시기는 분명합니다. 왜냐면 이번 하락장의 가장 큰 원인은 거의 금리 요인이었잖아요. 근데 금리가 지금 거의 다 잡히고 있고, 약간의 한 5%에서 10% 정도의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거의 다 상단까지는 올라온 것 같고, 그 나머지 10%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들어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4, 5년 정도 보유를 하시면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여드리면서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평택 고덕신도시는 워낙에 그 삼성전자 수요나 어떤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로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가격적인 면이나 어떤 입지적인 그런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정말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기에 임장을 다니시면서 조금 발품도 파시고 상담도 좀 받으시고 그러시면서 미리미리 찜을 해놓으시고 조만간 매수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매수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상반기쯤에는 매수를 하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더 뭐 아파트별로 상담을 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이 지역의 아파트 말고 다른 것도 좀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을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또 실거주 하실 분들도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